자, 이번 시간은 예술체육요원 복무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무가 병장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귀장이 문화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이 업무가 처리가 된다. 그런데 지병장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체육요원은 다 병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지병장 만취예요. 만취. 만이라는 것은 68조의 14 예술체육요원 기간 만료할 때, 이때 만료할 때 문화장관이 지병장에게 보낸다. 그래서 지병장을 상대합니다. 지병장한테 보내야 예비군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취는 어디냐면은 이 법 33조 10의 4항 각호가 이게 취소 요건이에요. 취소 요건. 예술체육요원 취소 요건. 이때 취소가 되게 되면은 취소 요건이 해당되면은 이때 지체 없이 지병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병장 만취 만료됐을 때와 취소됐을 때를 두 군데에서는 지병장 문화장관이 지병장하고 상대를 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법 1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술체육이 이제 누가 될 수가 있느냐 관점인데, 여기는 누구라도 즉 우리 병역의 종류에서 병역 준비역만 빼놓고, 병역 준비역은 아직 병역 판정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병역 판정을 받으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누구라도 준비역을 빼놓고 누구라도 대령으로 정하는 특기, 즉 여기 박스에 있는 이 특기 1호서부터 5가지에 가지고 있는 이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장관이 추천한 사람, 세 가지 조건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조건과 그 다음에 대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68조 11의 1항에서 말하는 대령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장관이 추천한 사람, 세 개가 다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현대나 현역 복무 중이거나 승선 복무 중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현역 등의 복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충역에 편입한다라고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2항에서 얘기하는 건 편입필 대령이죠. 편입필 대령. 편입필, 복무필, 소집편입필 대령이다. 편입기준 병장, 승선 편입기준 대령. 자, 이제 시험이 예술체육요원에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바로 시행령 68조 11의 1항과 나중에 여기 그 68조 12의 공익복무, 이 두 부분이 예술체육요원에서는 거의 출제가 거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이 요건을 여러분들은 다 암기를 하시는데, 일단 숫자를 잘 잡으세요. 숫자를. 여기는 간단하게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제2, 즉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또는 2명이네. 자, 내일입니다. 내일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물론 이제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응용을 해서 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2, 그 다음에 내일, 그리고 자 3호 무용을 뭐 유형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5년 받은 병장 자격이 중요한 얘기고요. 10년을 받아도 선수 받은 거죠. 5년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 예전에는 참가한 사람은 안 되고 출전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가한 사람도 다 포함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2, 내1, 5년 받은 병장 자격, 올삼 아1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위가 있죠. 이게 이제 요번에 BTS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기준을 정하면은 나 병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면은 통상 이런 식으로 뭐 박땡땡은 뭐 올림픽 출전하여 메디를 하였다. 이땡땡은 뭐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되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제2, 내1, 5년 받은 병장 자격 올삼 아1 이것을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응용형이 나오고요. 이게 또 이런 걸 축약을 하면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병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경쟁 부분에서 3위로 입상을 했다. 안 된다는 거죠. 2위로 입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10년간 전수 받은 사람으로서 병장이 정하는 자격 분야. 그래서 이 5년 받은 병장 자격까지를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요. 자, 올림픽 개인전 3위, 오케이. 아시아 3위는 안 된다. 1위. 올림픽에서 3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 내1, 5년 받은 병장 자격, 올삼 아2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항은 이제 절차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편입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문화장관한테 제출한다. 이걸 병장한테 제출한다. 개인이 병장을 상대하거나 개인이 지병장을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가 있거나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사망에서는 말하는 것은 그러면 문화장관은 병장에게 며칠이네? 14일이네. 그리고 예술체육용은 병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문화장관이 정하는 분야가 아니다. 병장이 정하는 분야다. 여기서만 이제 병장이 정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이제 문화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33조의 8 보겠습니다. 예술체육연회 의무 복무기간.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34개월로 하며, 요번 69회 때는 3년으로 하며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예술체육요원이든 뭐든 간에 고충력은 다 나중에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본다 해서 삼아 본다. 자,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입을 얘기를 해요. 자, 군사교육수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나 다 산입한다. 누구 빼고? 고단법수 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3항은 형복에 따른 직복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역에서도 말씀드렸고,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예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예술체육요원 가지고는 응용해서는 안 들어왔어요. 뭐 언젠가는 이 부분도 복무요원처럼 응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대비를 하시고, 사회복무요원 응용됐던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문제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술체육요원의 지휘감독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화장관이다. 그래서 문화장관을 복귀장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 특기 활용하라는 거죠.
이 6항에서는 이 공익복무에 관한 분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럼 시대 분필하십시오. 시대 분필, 시간, 대상, 기관, 그 다음에 분기별 기준, 필요한 사항, 시대 분필은 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역시 이제 대령이 중요하겠죠. 자, 칠항, 소지필, 복무필, 대령. 그리고 여기서 지휘감독 한번 다시 강조 드리면은 병역법에서 다 지휘감독이라고 그랬죠. 하나 빼고 어디라고 그랬죠? 법 31조의 2. 너는 하라 나는 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만 관리감독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휘감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자, 시행령 68조 12, 이 공익복무가 옛날에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익복무로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 자체는 그 특기를 활용해서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몇 시간 하느냐? 544시간 한다. 그래서 요 단축된 기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만약에 아직까지 이게 출제는 응용형으로 출제는 안 됐어요. 뭐 계산하거나 이거는.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현역으로 12개월 했다. 그러면은 현역으로 반한 거죠. 그러면 예술체육용은 와서도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270, 이걸 뭐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역에서 12개월 했다 그러면은 반 272, 현역에서 3분의 1 했다. 그럼 여기도 3분의 2, 현역에서 3분의 2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3분의 1. 병역법에서 출제되면 복잡하게 출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연습은 좀 해 두십시오. 자, 2항은 이제 공익복무 대상이죠. 자, 취미 문병 잡으십시오. 취미 문병. 즉,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문화장관이 병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미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누구와 협의하여 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화장관이 병장과 협의하여 정하면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장관이 정한다. 두 개를 바꿔버려요, 이 두 개를. 그렇기 때문에 취미 문병으로 잡으셔도 되고, 한번 누르기 하실 때는 누가 최종적으로 정하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공익복무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공익복무 기간. 공익복무 기간은 뭐 도서벽지, 특수학교, 소년원, 아동복지시설, 공익적인 역할 수행,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특소아공 잡으십시오. 도특소아공. 여기에서 공익복무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문화장관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문화장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장과 협의하라. 그러니까 결국 협의할 때 누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문화장관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라. 그래서 누르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4항에서는 공익복무 시간은 분기별 24시간. 이거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5항에서는 연간 운영 계획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라 라고 여는 게 1월 잡으십시오. 여는 게 1월.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할 때 연한계 1월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연한계 1월. 연환계라는 게 뭐냐면은 삼국지에서 조조 적벽대전 시에 조조의 배를 묶을 때, 그때 방통이 가가지고 배를 묶도록 조조를 설득하는데, 그때 계책이 연환계였어요.
그때 1월 달에 가가지고 그 계책을 해줬고, 그리고 동남풍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어려우시면은 연환계 1월 삼국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뭐 12월 이렇게도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6항은 그냥 다다리 병장 잡으십시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항도 문화장관이 병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뭘 정하는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누가 누구와 협의해 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정하는 게 누구냐,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지금 한 부분은 총 544시간을 한다, 뭐 16시간을 공제한다, 자, 연환계 1월이다, 그 다음에 다다리 병장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딱딱 생각을 하시면은 답을 찾아 넣는데 어렵지가 않죠.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척척 풀어내셔야 돼요. 자, 68조 13부터 14, 그 다음에 15, 16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계만지고로 이렇게 잡아 놓으십시오. 즉, 복무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만료, 그 다음에 지휘감독이 누구냐, 문화장관, 계만지, 그 다음에 고충 처리해서 계만지고 해서 주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털어내시면 돼요. 자, 계산에서는 한날 계산, 한날 이등병, 뭐 더 털어낼 것도 없죠. 산입에 대해서는 27조 3항, 이거는 현역병 준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탈한 날, 자체 전날, 뭐 집행일수 해가지고 미포 가정,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만료,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날 계산, 이건 뭐 따로 뭐 공부 안 해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 항은 응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 때는 현역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만료는 그동안 얘기한 상근 10만, 전환 1510, 승선 보충력 101, 그 관점에서 내용을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보는 게 뭡니까? 병역증이죠, 병역증. 그 다음에 복귀표. 그 다음에 사회복무에서는 일일복무 상황부가 있었는데, 여기는 공익복무를 해야 되니까 공익복무 실적부. 이 정도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사망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국외 복무 사유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군사교육은 꼭 반드시 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맞추면 나중에 예비군으로 끌고 갈 수가 없죠. 자, 계만지고해서 지휘감독은 문화장관이다. 자, 고충은 지난번에 사회복무원 말씀드릴 때 같이 병행돼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제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장관에게 제출한다. 뭐 공정한 처리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지금 사회복무원에서 빠진 게 3내 3년이 사회복무원에는 있고 예술총회는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계만지고 다 털어내실 수 있겠죠. 자, 33조의 9 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아주 웃기는 현상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사항을 얘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한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복무원 할 때 신상변동 통보사항, 이경급 거패 징질심 잘 외워요. 승선근무 예비역 신상변동 통보사항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해태 승하 취소 정지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
업체가 휴정폐폐 그리고 대령으로 가서 감명소 이유영휴 이렇습니다 하고 탁탁 대답이 나와요. 그거보다 더 긴 전산 신상변동통보도 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술체육요원 신상변동통보 얘기하면은 뭐지? 하나예요, 하나. 공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병장한테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병장한테. 그래서 문화장관하고 병장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 지병장 만취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료됐을 때하고 취소가 될 때만 지병장을 상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17조 자원관리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익복무실적부가 있고 복무기록표에 있는데, 복무에 관련된 것은 다 복무기록표에, 그 다음에 공익복무에 관련돼서는 공익복무실적부에,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출제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두 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사망은 이제 취소 요건인데, 여가 기구가 기국명령형 부정편입 승부조작형 실형 1년, 이거는 이따가 내용에서 보실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취소 요건인데, 이때 없이 누구? 지체 없이 지병장 만취 기억하시고요. 외 자원관리, 외 복무관리, 그러면 병장으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33조의 10 얘기는 지난 시간에 사회복무요원과 비교를 잘 해야 된다. 내용은 다 똑같다. 자, 5배 연장 복무하지 않은 경우, 이거 이탈이에요. 그럼 5배 연장 복무. 여기서 단서는 8일 이상 하면 징역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으로 가는 대상이지 연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항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경고 받으면은 5일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들으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다만 이게 생략되면은 틀린 거이죠. 매번 5일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 정치 직무 겸직 뭐 이런 거에 해당되면은 일징으로 가잖아요. 일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게 맞는데, 출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다만 생략하고 들어가서 정답으로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친구 이게 지금 이번 처음 63회 때만 처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50회인가 그때도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거 다만 생략되면 정답으로 봐야 되나 하는데, 제가 복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느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거나 옳은 것을 고를 때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을 곤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소 처분이 이게 명확하게 잘못된 거니까 둘 다 잘못됐지만은 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 숨은 것은 꼭 이걸 꼭 보세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됐다고 그래가지고 정답 처리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사지선다형에서 약간씩 장난을 친다. 이 말이 이제 출제 오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비교를 해봐야죠. 여기서 자, 사회복무요원 다른 정당 정치 하는 영리 겸직,
예술체육요원은 다른 정당 정치 겸직 충족하는 해서 영리가 빠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익복무 충족이 들어가고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안 받았을 때 경고받으면 일징으로 간다 해서 차이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보 유출 관련해서 한 번 정보 유출이나 이용하면은 N번방 사건으로 5년 5천 벌로 가고 검색 연락만 해도 경고 2회 일징으로 간다. 그런데 예술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허위로 하는 게 한 번만 딱 걸리면은 그냥 취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8회의 일징이 있는데 예술체육요원은 없어요. 그냥 경고시마다 5일 연장 근무. 요 부분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체육요원이 허위 미달해서 공익을 근무를 제출을 잘못하게 되면은 2배 연장한다. 이 말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2배 연장까지도 기억하시고요. 허위나 미달됐을 때 2배 연장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 32조의 3 거기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정치, 정당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는 다른 정당 정치라고 했는데 정치 운동을 하나로 묶으면서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과거는 다른 정당 정치, 하는 영리 겸직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정치, 정당은 빠져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현재 복무요원들이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으나 여기 이제 정당 정치가 그냥 정치로 바뀌었다. 그 점을 숙지를 하시고 이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무수행 태만의 범위, 즉 내령으로 정하는 것은 문란 기직 대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고 때마다 5일 연장이지 징역 가는 게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3조에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33조의 10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33조의 10에서 1항, 2항, 3항은 취소나 연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고나 연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3조의 14항부터는 취소입니다. 취소 요건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여행 허가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또 귀국 기간이 지났는데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을 여가 귀국하로 합니다. 또 전시에 귀국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경우, 89조 251호, 89조의 3, 이게 경고에 따른 형이에요. 경고에 따른 형. 여기서 형이 여기서도 나오고, 승부조작형도 나오고, 실형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형은 바로 경고 사회를 받았을 때 받는 형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정편입한 경우 취소시켜야죠. 승부조작도 그렇습니다. 3호와 5호, 즉 경고형과 승부조작형을 제외한 기타 실형도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연장됐는데 1년 이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 공익복무 안 하면은 엄청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가, 귀국명령, 형, 부정편입, 그
그 다음에 승부조작형 실형, 그리고 1년 이내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표시에서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과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1호고 2호로 에 해당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병역법 이제 70조에 가면은 병역 의무를 몇 세까지 추적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따진 게 있어요. 병역 의무를 안 하고 기피하고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추적해야죠. 계속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서 36세가 됐다 그러면은 36세면은 뭐 현역으로 데리고 가기는 좀 너무 복무를 시키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36세부터가 되면은 면제를 시켜주고 전시근로용으로 빼줘요. 이거를 3용 면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3호부터 5, 7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38세가 되면은 면제를 시켜주고 전시근로용으로 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8 면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가 기구가 기국명령에 해당되면은 이 사람들은 38 면제자도 아니고 40 면제자가 돼요. 40 면제자. 40세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그 구분이 70조에 가가지고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구분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예술체육요원 그 편입 취소 후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기 1호고 2호, 그 다음에 3호부터 7호까지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특이한 것은 이제 4호만 이제 조치가 바뀌었는데, 전산하고, 그러니까 보충적 중에서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전산하고 예술체육요원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거는 너는 애초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4호는 네가 만약에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뺀 기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원위치 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나머지 1호부터 그 4호 뺀 7호까지는 남은 기간 복무 계산하는 방법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전에 3호 이게 다른 정당 정치 그 경고로 인했을 때 사로만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현사로입니다. 현사로. 그래서 3호가 사로만 가는 것이 현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호는 군사교육 요 기간을 뺀 기간 요것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원위치 시키겠다. 전산도 동일하게 돼 있고요. 또 최근에 바뀐 것은 불기소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자녀 복무는 지난번에 사회복무원 할 때 명확히 말씀드렸죠. 이 자녀 복무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사실 따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헷갈려요. 그래서 출제도 지금까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아요. 출제가 되면은 구형유죄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구형유죄. 이게 불기소 처분을 아까 기소 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제외를 포함으로 주거나 3일, 5일로 주거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응용해서 이제 조금 출제가 된다면은 딱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사복에서 고발 중단 통지는 선고 받아 그러면 복귀장, 선고 받지야 그러면 집영장. 그 구분법 말씀드렸죠. 예술체육위원회에서는 고발 중단은 문화장관,
나머지는 선고를 받던 안 받던 지병장. 보담법수는 고발 중단한 복귀장. 이 중에서 전담의사는 병장. 취소는 병장. 현사로 보내는 건 지병장. 그 관점에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 계산법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지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33조 11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거고 동일한 관점으로 보세요. 근데 여긴 지도교육이 없다는 거죠. 지도교육이. 지도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도교육이 없어요. 일단 사회복무요원 할 때 그 교육 책임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재량 규정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복무 기본교육을 해야 된다, 병장,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체육장관은 원래 사회복무요원도 중앙장은 직무교육을 하라로 돼 있죠. 하라로. 그 책임은 문화장관이다. 복귀장이 되는 거죠. 그 어쨌든 특이한 거는 여기는 복무 기본교육을 하라. 누가? 병장이. 강제 규정이다. 그리고 사망은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라. 근데 이게 지정하는 게 문화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병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익복무기관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 바꾸는데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복무기관이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대상과 이 기관을 보면은 되게 많죠. 여기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상대로 하고 갔는지 사인 받고 해야죠. 이거 뭐 문화부에서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예술체육요원 다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그 사람이 왔으면 왔다는 거 사인 받고 갈 때 정상적으로 사인 받고 시간 적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자, 기간도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병장 지병장이 아니라 병장 문화장관은 기직 각각 일상하라. 그런데 언제부터?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하고 똑같죠. 그런데 교육일을 연기한, 이거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간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융통성을 주는 거죠. 자, 교육통지서는 사회복무요원 며칠이었죠? 14일 전. 사회복무요원 얘기하면서 직접 교부, 우편, 전자송달, 교우전인데 교우전이 아니라 지구전이었죠. 지구전이었는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통보가 빠졌죠. 통보. 직통전이 빠졌죠. 그래서 거기서는 복귀장이 있기 때문에 복귀장이 직접 통지를 해라라는 차원이고, 여기 예술체육요원은 복귀장이 문화장관이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통지가 빠졌다 정도. 그래서 그냥 그 차이점만 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다? 14일 전이다. 14일 전. 그리고 교육을 연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병장과 문화장관이다. 계속 병장하고 문화장관 나오죠. 또 실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도 병장과 문화장관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은
주무가 병장과 문화장관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왜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병장이 정하고 직무에 필요한 것은 문화장관이 정한다. 이 부분은 서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복무, 왜 자원관리 그러면 계속 병장으로 연결이겠죠. 그러나 직무교육 또 기본교육 책임 자체는 누굽니까? 병장이죠. 직무교육 책임 자체는 문화장관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술체육용까지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보담법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